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오늘은 암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 일반 건강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즐겨 먹는 음식이죠.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도 쉬워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자주 섭취한다는 음식, 바로 라면입니다. 지난해 한국인 1인당 평균 76그릇의 라면을 먹고 있다는 통계가 있었는데요. 저희 남편도 가끔은 제가 일 때문에 집을 비우면 밥해 먹기 귀찮다고 이 라면을 끓여 먹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으라고 가끔 잔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맛있는 라면, 오늘의 주제는 라면 섭취가 세포의 노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건데요. 바로 주제로 넘어가면 라면이 세포를 노화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표적인 게 면을 기름에 튀기면서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기름에 튀긴 면을 유탕면이라고 하죠. 상식적으로 대충 생각해봐도 유탕면이 건강에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여러 업체에서 유탕면으로 파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왜 그런 걸까요? 네, 일단 유탕면은 조리가 빠르고 기름에 튀겨서 식감이 쫄깃쫄깃합니다. 또 기름에 튀기는 과정 속에서 수분이 빠르게 제거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가격을 낮추고 또 다양한 종류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끓일 때 튀기지 않는 면과는 달리 거품이 적어서 주방이 더러워지지 않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겉면보다는 유탕면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학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닌데요. 이 면의 주 성분인 탄수화물은 기름에 튀기면 산화가 진행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라면은 튀기는 과정에서 면이 기름을 흡수하게 되면서 산화된 지방이 많이 포함되게 되는데 라면 한 봉지에는 무려 일 권장량의 53%에 해당하는 포화지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된 라면은 체내로 들어오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세포화를 촉진하고 관절염과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 불가피하게 라면을 드셔야 한다면 유탕면보다는 시중에 나오는 겉면을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이런 단점을 좀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또 유탕면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이 라면에는 인공 첨가물과 방부제가 들어가는데 라면의 유통기한을 늘리고 또 합성 첨가물은 이 라면의 맛과 향, 또 색상 등을 균일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원료에 비해서 제조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낮아서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라면을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첨가물질은 몸에서 활성산소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고 산화 스트레스의 레벨을 올려서 세포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이렇게 세포에 손상이 가게 되면 그 중에 돌연변이 세포가 생기게 되고 방치하면 암으로 발전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하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은 최근에 발표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약간은 생소한 내용입니다. 우리 몸에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 텔로미어는 노화를 일으키는 핵심 요소로 알려지면서 현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텔로미어 염색체의 염기 서열이 길이가 길수록 노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일정 길이로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노화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명공학 이 분야에서는 세포 노화의 지표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라면을 섭취하면 고염분과 고지방의 성분이 세포의 분열을 빠르게 하면서 텔로미어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짜게 그리고 과도하게 기름진 식사를 할수록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석해야겠죠. 만약 현재 암을 치병 중이신 환우님이시라면 라면은 당연히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일반인이라도 피하는 편이 좋지만 여러 사정으로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섭취를 해야 좀 그나마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대안이 되는 방법은 유탕면의 경우 면을 삶은 후에 물에 한번 헹구어서 기름과 나트륨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면을 끓일 때 양배추, 양파, 시금치, 또 브로콜리와 같은 채소를 추가하면 나트륨 배출을 좀 돕고 비타민과 무게질을 조금이나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 라면을 다 끓인 후에 우유를 반컵 정도 넣으면 칼륨 함량을 높이고 염분 흡수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물은 적게 드시고 콩나물을 넣으면 나트륨 수치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이 아삭한 식감과 포만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서 국물을 섭취하는 것을 좀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라면을 먹는다고 해서 모두 노화가 가속화되고 몸이 망가지고 하는 건 아니겠죠. 네, 어떤 분들은 라면을 자주 섭취하셔도 장수하시는 분들도 TV에 종종 나오곤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은 그분의 유전적 DNA가 장수할 수 있는 환경에 좀 적합한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많으니까요. 매체를 통해서 보이는 특수한 케이스를 일반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연식으로 노화의 속도를 좀 낮추시면서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